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중고차 시장 진출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한 건데요. 중고차 업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소상공인 위주 시장 생태계 교란과 대규모 실업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네,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 뛰어드는 이유가 뭔지 또 이에 따른 중고차 업계 파장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이나 궁금증들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부 교수, 신동재 전국 자동차 매매사업 조합회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이호근 교수님, 현대차 사실 이 코로나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데 이 중고차 시장 진출 의지를 공식적으로 지금 밝힌 거잖아요. 네네. 왜 중고차 시장을 이렇게 하겠다는 건지, 왜 이 시점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혔는지 궁금해요. 실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년도 이제 영업이익률이 3.4%대였는데 이런 어떤 자동차 경기가 침체되고 코로나 이전에는 10%대였거든요. 네. 결국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일부 이제 수익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다음에 미래차에 대한 경쟁력, 특히 이제 글로벌 경쟁력 입장에서 보면은 해외 기업체들은 대개 신차 판매와 중고차 판매 인증을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이제 판매가 딜러샵이라는 특수 조건들은 있지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글로벌 경쟁력 확대를 위해서라도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어야 되지 않겠냐. 표면적인 이유는 분명히 이렇습니다. 예. 새 차를 많이 팔아야 할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다? 약간 의아하기도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차 업체 같은 경우는 중고차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인증 중고차라고 해서 BMW나 벤츠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충분히 품질을 검증을 한 차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신뢰가 상당히 높은데요. 비근한 예로 몇 년 전에 부산에서 어떤 차량 사고 관련해서도 실제 메이커 입장에서는 5년에 10만 보증 수리 기간이 끝나면은 모든 책임을 다했다라고 보는 게 현재의 상황이고 그 이후 판매된 중고차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차량의 수명은 유럽 같은 경우 11년이 넘어가고 있고요. 국내도 10년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결국 차량의 평균 수명이 10년이라는 얘기는 지금 출시되는 차량들은 한 20년 후까지 수명을 예상할 수 있는데 그렇게 긴 시간 동안에 어떤 사고나 중요 부품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도 상당히 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고 특히 제작사 입장 같은 경우는 보증 수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인증 중고차, 어떤 차의 성능을 정확히 인스펙션하고 검증을 통해서 보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필요성이 대두됐는데 더 나아가서는 특히 최근에 문제되는 게 전기차거든요. 전기차 배터리, 수소전기차 이제 막 출시돼서 판매되기 시작했고요. 이런 배터리나 전자장치에 대한 검토나 이상 유무, 특히 앞으로 나아가서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는 혹시 실수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 인명사고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나 기술을 물론 중소업체나 이렇게 다 팽창을 시키고 확대시킬 계획에 있습니다만 그게 분명히 관성이 있고 좀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메이커에서 직접 손을 대야 된다. 이게 표면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장님, 현대차가 지금 이미 공개적으로 밝혔고 또 전에도 이런 뜻을 많이 표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는 정부가 좀 막기도 지금 어려운 것 같은데 중고차 업계 사정은 어떻습니까, 상황은? 해고해 보면은 우리 정주영 회장이 1986년도에 1986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4년 전입니다. 그때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저희들하고 협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정주영 회장은 소매는 절대 하지 않는다 하는 전제 하에 중고차 시장에 진출해도 소매는 하지 않겠다. 소매는 하지 않고 자기들 영업소 등을 통해서 매집한 자동차의 그 연료 가다 소모라든지 또는 안전에 문제가 있는 차는 폐차를 하고 나머지 기차 전량 인증제를 만들어서 전량 우리 각 지역별 중고 사업자한테 넘겨주겠다. 그런 안을 제안했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그래서 저희들이 또 제안한 건 뭐냐면은 좋다 그러면은 신차 판매를 외국과 똑같이 오픈해라. 중고차 회사들도 새 차를 팔 수 있게 해달라. 그렇죠. 외국은 다 그렇게 합니까? 외국 다 그렇습니다. 아주
우리나라만 지금 이런지. 그러니까 제작과 판매는 법적으로 지금도 민법상에 절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작도 하고 생산도 하고 판매도 하고 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국제 관리에 그런 예가 없고 네. 그다음 현대가 우리 중고차 시장의 외국 자동차에 비해서 역차별 당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나라 진출한 외국 자동차들은 다 판매를 하고 있다. 인증 중고차를 팔고 있다. 그렇죠. 네. 우리는 못한다. 네. 그거는 제도적으로 현대 스스로가 중고차에 못 나오도록 저거 딱 카테고리를 묶어놓고 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일반 신차 판매권을 그 외국 차들은 전부 그 자동차 제작사에서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딜러들이 정말로 우리나라도 어디면 영국, 중국 할 것 없이 그 나라 차를 가져와서 자기가 팔고 자기가 인정을 합니다. 우리 현대는 차 한 대도 우리한테 안 주거든요. 신차 안 줍니다. 생산해서 다 자기들이 판다. 예, 몽탕. 막 그런 데서 문제점을 자기 스스로들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 족쇄부터 풀어라. 그래 놔놓고 상생하자. 뭐가 상생인지 모르겠는데 더불어 성장하는 것이 상생이지. 예. 우리 보고는 누구는 뭐 가만히 있고 신뢰성을 좀 잃었고 예. 자동차에 대해서 중고차에 대해서 국민들이 원하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미안하지만은 내놔라. 그걸 상생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기부 사람들 보고도 했어요. 상생이라고 한 용어 자체를 잘못 쓰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했고. 그다음 지금 10월 8일 날 국감에서 예. 우리 중고차에 대한 이제 뭐 현대자동차 전부도 나오라 하고 예. 얘기가 됐는데 예.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7일 날 19년도 우리가 부적합 업종으로 중기부로 서류를 보냈어요. 네. 그러면 중소기업부에서는 그 서류를 받는 날로부터 3개월간 검토 기간이 있고 네. 그 검토 기간을 자를 때는 법적으로 3개월간 또 한 번 연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최장 6개월간. 그렇죠. 네. 그러면은 5월 27일 날 모든 것은 종료돼 버렸어요. 6개월이 지났다 이거죠? 그렇죠. 네. 6개월 지나서 중기부에서는 이미 이 안건에 대해서 되고 안 되고 말할 그럴 차제가 아닙니다. 그게 이제 회장님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는 게 예. 2019년에 이제 끝나고 예. 그러니까 생계형 적합업종 대기업은 중소기업 하는 일 할 수 없다는 것을 예. 이제 적용해달라고 해서 예. 안 되겠다. 예. 현대자동차는 뭐 꼭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예. 부적합 의견으로 왔는데 예. 중소기업 벤처부가 그 결정을 안 했다 이런 얘기.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2016년에서부터 6년간, 예. 13년에서부터 6년간 2019년 2월 27일까지 동방성장위원회 적합업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업종입니다. 대기업이 못하는 업종. 그렇죠. 네. 그래서 지난 2월 27일 날짜로 해서 법률상으로 제재를 걸 수 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 중소기업 벤처부가 결정은 안 했지만 뭐 이제 결정을 해서 네네. 이른바 생계형 적합업종,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는 부적합하다. 이제 이런 방침은 내부적으로 세워진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네. 이제 그 생경이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이제 영세성하고 보호 필요성이나 산업 경쟁력, 소비자 측면 이 네 가지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영세성이란 면에서 보면은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중소 아주 소규모 딜러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큰 매장이나 이런데 우리가 시설 투자도 해야 되고 지역별로 중고차 매매 센터라는 게 보면은 개인이 우리가 빵집 하는 것처럼 혼자 사업자를 내고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집단 자금 투입이나 규모가 필요하다. 그래서 영세성에서는 좀 벗어난 게 아닌가 이렇게 이번에 판정을 받은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 산업보호성 측면에서도 일단은 이게 그 6년간 이미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이제 신차 시장에 대한 경쟁력은 그동안 상당히 좀 커왔는데 저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위원으로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좀
많은 일을 했었는데 보통 이게 영구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3년 단위로 끊었었고요. 예. 이렇게 6년 단위로 끊어주면서 그동안 어떤 경쟁력이나 자생력을 키우도록 어떤 계도 기간을 주는 거고 그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풀어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좀 아쉽게도 그 6년의 기간 동안에 어떤 자정 노력이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일탈 업체들의 이미지가 국민이나 소비자에게 안 좋게 다가갔는데 그런 어떤 자정 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하고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실제 해외 미국 같은 자동차 선진국은 중고차 시장 규모가 신차 시장의 6배 이상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2배, 3배, 2.5배 미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메뉴 좀 다르지만 예. 결국은 대부분의 중고차가 그렇게 매매 시장이 지금보다는 훨씬 커져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데 대해서는 대기업이 좀 참여해도 되고 또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 같은 경우는 신차 판매와 중고차 판매를 같이 하는 대규모 딜러들도 있고요. 중고차만 따로 파는 경우도 있고 중고차만 연계해주는 중개상도 있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직종을 통해서 품질이나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고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어떤 권리 보호 측면에서는 그동안 일부입니다만 허위 매물이나 아니면 뭐 무사고 이런 어떤 고장 유무에 대한 고지를 좀 불성실하게 해서 소비자들의 많은 실망감 이런 4가지 측면에서 이번에 이제 부적합 업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결론이 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 불신이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이력을 속인다거나 터무니없는 가격을 매긴다거나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회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 이제 중고차 하는 자체가 우리 한 업체가 월 15대를 팝니다. 네. 한 그래서 업체가. 한 업체가 15대를 팔아서 직원, 그다음에 그 임대료 등을 지불해야 됩니다. 예. 그 15대 보통 평균 한 대의 마진이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마진으로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상으로 따지면 뭐 돈 한 200만 원 정도 가지고 살아갈 방법이 아주 어려운 겁니다. 네. 어려운데 그러면은 우리 그 박영선 장관이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중고차 시장에 연간 네. 260만 대, 약 260만 대가 거래가 되고 시장 규모는 약 20조에 달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은 우리 중고차 실질상으로 사업자가 거래하는 것은 그 반도 안 됩니다. 오늘이라도 지금 이 시간에도 당장 이거 국토교통부 들어가면 바로 나와버려. 그럼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115만 거죠? 대에서 120만 대. 예. 그 이상 넘질 못해요. 그럼 네. 정부 통계에 포함된 건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정부에서 지금 통계를 딱 보면 360에서 380만 대가 나옵니다. 연간 중고차가. 그래서 신차의 2배를 넘어섰어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사업자가 거래하는 것이 한 250만 대 됩니다. 네. 우리가 그래. 그 박영선 장관이 하는 말이 맞다 하는 말을 할 수 있는데 내용은 정부에서 이거 거래 투명성, 세금, 세수 관리 등의 목적으로 중고차를 상품 등록을 하면은 취등록세를 전부 감면합니다. 네. 상품 일시 등록이니까 법적으로 완전히 감면해줘야 될 걸 감면받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것이 120만 대. 우리가 판매하는 게 115만 대. 네. 이것을 그럼 상사 앞으로 매입하는 것도 거래업으로 보면 안 되죠. 실제로 우리 거래하는 건 115만 대에서 120만 대입니다. 예. 이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박영선 장관이 뭐 260만 대 이런 얘기를 하기로 네. 좀 이상한 소리를 한다. 예. 지금 회장님 말씀하신 것과 저희가 이제 기존에 알려진 통계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수님 지금 뭐 중고차 시장 규모라든지 네네. 현황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고차가 이제 결국은 사용자에서 중고 매매센터 중개사한테 넘어가는 것도 거래 카운트로 되고 이게 다시 판매되는 거라 2배수로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저도 신차 시장의 약 최대 한 2.5배 정도라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2.5배. 예, 2.5배에서 2.7배 미만이기 때문에 선진국 대비하면 아직 2배 이상의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고요. 물론 세수 측면에서 보면 차를 거래할 때마다 어떤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카운트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전체가 카운트되는 거는 뭐 정부 입장에서는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중고 자동차 매매업 입장에서는 본인들에게 수익이 되는 부분은 전체 거래량의 절반이니까 상당히 축소돼 있고 그 절반마저도 대기업이 침투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시장이 위축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선진국 자동차 선진국 사례에서 본 것처럼 선진국 같은 경우는 국민 1.5명에서 1.3명당 차량 한 대거든요. 우리나라는 국민 2.3명당 한 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60에서 70% 정도 선진국 대비 신차 시장이 약 우리가 한 좀 부족하다. 절반은 조금 넘는다는데 중고차 시장은 유독이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그만큼 신차 시장 대비 중고차 시장이 위축돼 있기 때문에 저는 대기업의 침입, 어떤 먹거리의 이런 어떤 어려움 이런 것보다는 이 시장 파이가 충분히 커질 수 있는데 소비자들이 외면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개선해 나가면 전체 파이가 커지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실제 이런 의견입니다. 소비자들을 위해서 소비자들이 좀 믿고 살 수 있는 중고차 시장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지금보다 훨씬 중고차 판매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고차 시장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교수님 말씀인데 좀 공감한 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 뭐 공감을 합니다. 아까 우리 이호은 교수의 말씀 중에서 그 동반성장위원회에서의 6년간 그 보호업종으로 받으면서 큰 변화나 발전이 자생 노력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잠깐 계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사실 사정사, 감정사 자격 교육을 시켜가지고 전국에 한 1,560명 정도가 사정사, 감정사 자격증을 다 가지고 가격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지금 기존 사원이 사원증 갱신을 하려고 그러면은 4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되고 신규 사원일 경우에는 8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사원증 발행이 됩니다. 이 사원증이나 사원으로 등록되는 것은 국토교통부에 전부 등록이 다 됩니다. 뭐 그런 게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 우리 국토부에서 365 사이트라는 것을 만들어가서 우리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365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중고차에 대한 너무 많은 진실된 정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명 경기지사가 한번 일간 신문들하고 인터뷰할 때 허위 미끼 매물 등 중고차가 너무 질서가 없다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적시로 365 사이트 국토교통부 걸 확인하세요. 그래가지고 7일 만에 다시 신문을 냈습니다. 중고차에 현대 등 대기업의 진출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재명 같은 지사는 막 그런데 좀 눈치 보지 않고 그 지금 우리 현재는 보면 국회나 기타 정부에 있는 직원들이 현대에 대해서 위압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은 느낌도 받고 그럴까요? 이 친구들이 또 뭐 참 인적이나 뭐 경제적이나 조직력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으니까 우리하고 싸움이 나는 현대가 이번에 나와서 그런다 하기로 그 사람들 그 진짜 웃기는 사람들이다. 절대 그 잘못된 보도자료고. 알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지금 국토부의 365 사이트 말씀도 하셨는데 현대차 측에서 이제 여러 중고차 업체들이 참여하는 오픈 플랫폼을 만들자. 그럼 좀 시장의 뭐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렇게 상생의 차원에서 이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실제 이제 그 유사한 게 엔카닷컴이라고 옛날에 SK에서 베이스가 돼가지고 나왔었죠. 근데 이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중고차를 구매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동일한 차량 구매 시에 그 10만 원, 5만 원 가지고도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인증 중고차라는 것은 당연히 시스템이 돌아가고 인스펙션하는 비용과 기관과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엔카닷컴이 시장 점유율이 제 기억으로는 초창기 한 5, 6년 동안 1% 미만이었고요. 최대가 2%를 넘지 않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많은 우려를 하고 있지만 대기업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중고차 시장에서 실제 여기 이제 원고에 있는 오토 플러스나 몇몇 회사들은요 한 달에 한 600대 정도, 연간 3만 한 7,000대, 한 5년에 3만 5천 대 정도의 인증 중고차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제가 주변에 소개를 해도 실제 그 회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를 별로 못 봤습니다. 결론은 가격 경쟁력 때문에 그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이 끼어든다 해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다. 이 부분이 첫 번째 말씀이고요. 혹시 그게 우려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번에 그 국감에서도 현대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2,500cc 이상이든지 4년, 5년 이렇게 기간을 정해놨기 때문에 충분히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로 시스템을 공유하는 게 어떻겠냐는 얘기는 서로 충분히 디스커션할 의지가 있는 것이고 중소매매업체에 큰 피해가 안 주는 범위 내에서 가이드라인을 같이 대화를 통해 만들자 이런 얘기였고요. 제가 아까 365 사이트나 국토부 사이트에 가보면 중고차에 대한 어떤 정비 이력, 고장 이력이 다 있습니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우리나라 자동차의 40%가 자차 보험을 들지 않았습니다. 국산차는 약 23% 정도가 자차 보험 가입 차량이 아니고요. 이런 보험료 부담 때문에 그렇죠. 안 들은 게 그렇게 많고 예, 오래된 차량들이 많거든요. 그런 차량 같은 경우 이제 침수 차량 때문에 제가 조사를 했었는데 네. 그 자기 돈을 들여서 차량을 수리할 경우에는 수리 내역이나 이런 게 남아있지 않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보다 정밀하고 정확한 인증이나 검증 시스템은 필요하다. 이걸 대기업이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런 제가 주장을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수입차처럼 인증 중고차 시스템을 가야 된다. 이걸 누가 갖고 가는지는 다음 문제다. 이런 의견입니다. 수입차든 방금 얘기한 인증 중고차 시스템 때문에 직접 이렇게 좀 믿음을 가지고 팔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게 좀 제대로 된다면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곳이 좀 큰 기업들 아니겠나. 지금도 현대에서 중고차 인증제를 하고 있고 단지별대로 나가면 들어와 있으면 입점해가 있습니다. 현대가요? 예, 입점해서 현대 그 캐피탈에서 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활보하는 데서 인증 중고차를 만들어서 합니다. 저 점검원이 나와서.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48년 동안 예. 우리 단체가 지금 설립된 지가 1932년도가 잠깐 48년 됐어요. 네. 이동안에 현대가 저희들 단체에 단 100만 원이라도 지원해 본 적이 있는가? 이제 뭐 그거는 돈이라 그러면은 빨대 꽂아놓고 피 빨아먹는 허별기와 같은 사람들이라요. 서로 현대화와 지금 중고차 상생의 노력이 없었다. 이런 걸 전혀 지적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전혀 상생이 뭐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건 하고 싶고 네. 이런 나누니까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뭐 일반 국민들은 인증 중고차에 대기업이 들어오기를 환영한다. 그게 알고 지은 것들을 뭐 씌워가지고 인터넷에 올려요. 예, 그래서 회장님 지적대로 현대차가 정말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려는 이유가 뭘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뭐 일각에서는 지배구조와 상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고요. 예, 지배구조 얘기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글로비스나 이런 어떤 현대자동차 자체에 대한 지분율이 낮기 때문에 현재 일부 그 부회장이 그런 부분 때문에 지배구조 지분이 높은 글로비스를 토대로 해가지고 중고시장에 어떤 전체 시장 규모를 키우겠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게 이제 내부적인 의견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차량의 수명이 길어지고 특히 자율주행이나 전기차 쪽으로 점점 검사가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다 보면은 어떤 기술력이 반드시 동반이 돼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이제 아까 캐피탈 말씀하신 것처럼 캐피탈 회사의 차량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특정 회사나 이런 데서 전량 검토를 해가지고 인증 중고차로 판매하는데 제가 특정 차를 갖다 구매를 하기로 요청을 해도요 그 사이트 내에서 경매로 다 협력사들이 받아갑니다. 결국은 그런데 예를 들면 등록을 해서 시스템을 오픈할 경우에는 기존의 영세 중고 매매업자들도 분명히 인증을 받고 품질이 보장된 중고차를 거기서 다시 경매로 본인이 받아올 수 있는 시스템은 내재되어 있거든요. 네. 다만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대화를 통하고 조율을 해 나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대기업에서 책임질 수 있는 검증된 인증 중고차를 중소 매매업자들이 그걸 갖다 직접 판매를 하는 아까 회장님 말씀대로 직접 소매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여지를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생계역 적합업종에서 부적합으로 됐으니까 진출하면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새로 하고 싶은 현대차와 중고차들의 좀 상생 방안을 얘기해 봐야 될 텐데 혹시 뭐 원하시는 거나 어떤 쪽에서 합리적인 이 타협이 이루어지겠다 그런 안이 좀 있으십니까?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우리 업종에 대해서 6년 마감하고 중기부로 신청해서 넘길 때 이상하게 거기서부터 상생 협약을 자꾸 요구를 하더라고요. 네, 서로 권기웅이라고 그 도우면서.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있어요. 네. 이 사람이 느닷없이 자꾸 상생 협약서부터 써자 이거야. 그 여보 상생이라는 거 의미를 어디에 두고 그럼 저 사람들은 뭘 내려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거부를 했어요. 예. 지금 중기부에서 매달리니까 우리한테 찾아와서 예. 한 7번 왔어요. 상생협약서 쓰자 하는 게라. 좋다고 하면 상생협약서 쓰는 거 당장 쓸 수 있는데 예. 그 우리 중고차 시장에 그걸 진출해라. 그럼 너는 뭐 내놓을래? 네. 돈을 몇백 조를 내줄래? 안 그러면 진짜 판매권을 줄래? 너도 뭘 내놓고 상생하자 해야 되지. 너 거는 싹 다 감춰놔 놓고 너 밥그릇 좀 뺏어 먹어야 예. 되겠는데. 중고차 업계에서 그러면 원하시는 상생의 방향은 어떤 건가요? 상생이라는 건 대기업과 이 영세 사업자하고 상생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도저히 불가능이고. 그래서 뭐 그런 길이 있다면 상생협약서 벌써 아이고 뭐 중기부도 고생할 것도 없고 써서 죽겠죠. 네. 아, 그렇다면 대기업에 진출 안 된다라는 입장이세요? 나는 생각할 때 그 현대자동차가 이번에 중고차에 예. 뛰어들겠다 하는 것을 네. 공식 발표를 하면서 우리 사업자들 덜덜 떨게 만들어서 잠을 못 자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내 생각은요. 현대가 노리는 것은 중고차 시장 진입이 아니고 정부와 전기차, 수소차 등 각종 딜을 위한 하나의 저가 들어오면은 우리는 한 3,000개 업체가 사라지고 한 10만 명 실직 눈앞에 나와 있어요. 그걸 현대부 물어도 그 말을 못 한다 하니까. 예. 그래 10만 명서 목을 딱 틀어지고 청와대 쪽으로 대놓고 한 10만 명 실직시키 뿌니까 그래서 네. 자기들의 빅딜의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네. 일단 현대차의 진출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네.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세요? 저는 만에 하나 현대가 무리해서 예. Don't walk away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서는 안 되는 길이라요. Don't walk away에 저들이 접어든다면은 대응을 하죠. 첫째, 경매장의 경매 물건의 약 80%가 현대가 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매 물건. 경매 물건은 우리 매매 사업자 아니면 단 한 대도 팔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도매 기능이니까 네. 전부 아웃시킬 겁니다. 만일에 경매를 못 현대 하게? 경매장에 가서 차 한 대라도 경매를 받다 그러면은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막 엄청난 걸 때릴 겁니다. 못 들어오게. 그러고 니 죽이려고 하는데 니막 그거 가서 뭐 하는 거고. 예. 그래서 1차적으로 경매장 경매 불참. 두 번째, 예. 현대캐피탈이 중고차 시장에 63%까지 점하고 있다가 지금은 한 43%, 5% 이래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운영하는 캐피탈을 전부 거부한다. 매장에다 막 전부 간판 걸어 놔놓고 네. 현대는 악덕 기업이다. 어허. 이 소상공인들이 밥그릇까지 뺏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네. 만일에 정주영 회장이 있었다면 이런 얘기 입 밖에 다 못 나오게 합니다. 정주영 회장도 중고차 시장 진출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딱 협상 한번 해보고 딱 물었었습니다. 이 친구들 지금 충분히 알고 있거든. 우리가 의사 전달을 했고. 그런데도 저희 막무가내로 막가파로 지금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지금 네네. 교수님께서는 그러면 굉장히 이미 강경한 이제 입장이세요. 네네. 중고차 업계 쪽이. 길이 열린 것 제가 같아요. 현대를 대변하러 온 것도 아니지만 예, 예. 지금 이제 회장님의 그 강력한 의지나 그 정도의 투쟁 의지 같은 걸 보면 얼만큼 각박한 상황인 건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대 측에서 국감장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무턱대고 무대뽀를 우리가 진입을 해서 짓밟겠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배기량도 실제 중고매매센터에서는 오히려 대형차들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일부분이고 적거든요. 그래서 2,500cc 이상으로 한다든지 대중차. 그렇죠. 이런 대중차 쪽은 우리가 일단 손을 대지 않겠다라고 했고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선진화되고 합리적인 시스템을 갖다 공유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또한 그 기술 이전 부분도 보다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처음 2, 3년 정도만 조금 리스크가 있을 뿐이지 그 이후에는 안정화되지 않을까. 특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스템을 공유하면서 예를 들면 중고 현재 그 딜러들에 대한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국민적인 여론은 분명히 약자 편이거든요. 충분히 돌아설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우리 교수님이 네네. 말씀을 좀 재미있게 하시는데 그 지금 뭐 신뢰성 제고하는 문제도 말씀하거든요. 예. 현대자동차가 지금 민원 제기되는 것은
우리 매매 사업자가 판매하는 건 저보다 배입니다. 배를 판매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민원은 자기들 분에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100분의 1. 대수는 그것도 중고차를 파는 우리 단체에서 일어나는 민원 건수하고 현대 기아 자동차에 들어가서 민원 건수 딱 확인하세요. 하면 우리는 100분의 1도 안 돼요. 네. 시 도지사한테 받아놓은 서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해신에서 다 받아 있어요. 1년에 3건 정도입니다. 민원이요. 한 시도, 그 자료는 있으니까 돌아가면 언제든지 보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요.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동재 전국 자동차 매매사업조합 회장 이호근 대덕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10초만 시간 주시면.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